하반기에 지금 겨울 오면 코로나19 또 독감이 동시 유행할 수 있다. 이 트윈 네. 팬데믹, 트윈데믹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이 두 가지가 만약 전파가 된다면 상당히 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네. 독감의 유행 가능성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뭐 두 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인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동절기 때마다 늘 유행을 해왔죠. 네.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겨울에 유행하면 당연히 겹칠 거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겹쳤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가끔 어떤 뭐 과학 취재를 하는 기자님들은 두 질병을 같이 겪었을 때 그 사람의 중증도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재를 하시는데 네. 그런 거는 뭐 사실은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이렇게 예외적인 일들일 거라서 그보다는 사실 사회가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은 격리를 해내고 있고 네. 인플루엔자 환자들은 개인 위생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게, 예. 근데 이 두 개가 증상이 비슷하니 비슷해 보이니까 선별해내는데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그 거예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자원 투입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네요. 즉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뭐 한 달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겠지만 독감을 걸리는 청소년은 100명, 200명이 나올 수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있겠죠. 그 100명, 200명 때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 아닙니까? 그럼 너무 소모가 크겠죠. 그렇죠. 따라서 독감을 유행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 이제 방역 당국의 어떤 마음인데 다행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올해 남반구에서 6, 7, 8, 9월에 독감 유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 호주나 네, 밑에서요? 호주나 남미 같은 곳. 남미에서? 거기는 겨울철이었는데 네, 늘 유행했어야 되는 반대였으니까. 그 시즌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 거리두기, 뭐 기침 예절, 손 씻기 이런 노력들이 다른 바이러스도 같이 줄이는 네. 거죠. 그래서 트윈데믹에 대한 어떤 공포가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보다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약간 좋은 어떤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독감에 걸렸을 때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물론 의학적인 부분도 있겠죠. 있을 네.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려는 건 주제 핵심은 의학적인 부분보다는 보건학적, 네. 사회학적 부분이니까요. 자, 결국은 코로나19 종식시키려면 백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국내 제약사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예방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보도를 봤거든요. 네. 국내의 백신 개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치료제 개발은 네. 뭐 이제 임상 이상에 들어가고 있는 치료제들이 항체 치료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은 개발 과정까지는 뭐 기술력으로 있다 그래도 그것들을 임상 시험할 때 훨씬 더 많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 백신들은 이번에 뭐 존슨앤존슨 백신도 마찬가지고 네. 뭐 3만 명, 5만 명, 뭐 6만 명 정도의 대상자를 모집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매우 난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백신 회사들은 두 가지 전략을 짜고 있을 건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즉 개발 속도가 외국과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좀 시간이 늦더라도 자체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생산하는 이 두 가지 생산하는 것과 개발하는 두 가지 트랙의 전략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상태에서도 이른바 우리 K 방역을 구축해서 명성을 알리고 있는데 이걸 제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방역 대책을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점수를 매기기 전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과목이 두 개일 겁니다. 과목이 두 개? 예, 우리가 시험을 봐요. 점수를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 시험을 보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과목이 두 개인데 네. 하나는 확진자가 폭증하기 전에 네. 즉 서지라고 부르는 그 폭증 우리가 갖고 있는 치료 자원의 몇 배수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 잘 통제해내는 것 커브를 누르는 것 네. 이것은 뭐 A등급이라고 말하니까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최고다 이거는. 네.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뒷과목을 아직 시험을 안 봤습니다. 즉 확진자가 저희가 많았을 때 예. 대구 경북 때도 800명 남짓 넘었을 거고요. 하루에 네. 이번에 서울 경기 때도 제일 많았던 날이 441명이었습니다. 네. 8월 27일이었나 그랬는데요. 그 뒤로는 그만큼 숫자도 안 나왔는데요. 이틀 전에 프랑스에서 10월 11일에서 26,600명 하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인구가 우리나라 6,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에
정은영 성장께서 브리핑 하시면서 오늘 23,000명 확진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인데요. 전혀 다른 예, 과목이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서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뭐 잘 능력을 발휘했고 그 진가가 드러났지만 우리는 그 뒷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오게 하는 것이 최선이나 제일 좋지만 하지만 왔을 때에 때. 대한 우리의 노하우, 경험, 지식들은 아직 많이 부족할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한국은 우리의 방역의 성과를 막 가르치러 다닐 때가 아니라 네.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지? 뭐 호주는 어떻게 하고 배워야 있지? 되겠네요. 배워야 되는 때라는 거죠.